고민 없이 AI를 돌리는 거와 고민을 하면서 돌리는 게 전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돌릴 때 AI의 답변에 그냥 쉽게 수긍하면 정말 퀄리티 낮은 것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중간에 우리 가정이 블랙박스잖아요. 알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명령한 걸 얘는 수행은 해. 근데 그 수행한 결과에 대한 내 판단은 되게 중요하죠. 지금도 사실 쇼폼 때문에 우리가 자기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거시적인 장기적 흐름에서도 저는 확증 편향성이 더 심해지겠죠. 심해지죠. 진짜 극도로 심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드릴토크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이은재라고 합니다. 어제 막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거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얼결에 불려 나와서 수다를 떨게 됐지만 네이버에서 기업 경험을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는 또 새로운 변화를 뭔가 해보려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목마른 강세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레온베이스 피플 앤 컬처 팀 맡고 있는 강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레온베이스는 저희가 성과관리 사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HR이나 성과관리나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결국에 일 얘기가 제일 지금 관심사였었던 것 같아서 일단 근황 토크로 각자 요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저부터? 네. 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레온베이스 이직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평가제도 개편이라는 가장 좀 큰 아젠다가 있었어요. 네. 이제 입사해서 가장 이제 네. 큰 거였고 그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준비하고 올해 1, 2월 이제 끝나고 이제 근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돌입한 게 이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우리가 그때 핵심가치 근데 했잖아요.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미션이 세팅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 그런데 평가는 이전에 애초에 좀 문제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직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1년 텀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건들고 올해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핵심가치도 있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모든 미션 비전 핵심가치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진행하다 보면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지금 AI 이런 사실 지난달과 이번 달이 전 다르다고 맞아요. 느끼는 시점에서는 그 갭이 있었죠. 그 갭을 이제 줄이자. 근데 평가까지는 사실 할 수가 없었고 평가 끝나자마자 해서 지금 이것도 좀 굉장히 근데 진짜 AI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예전에 똑같이 했지만 과정이 되게 달라졌어. 엄청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러면서 그거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얘기를 하면 오케이. 네. 시작하시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AI는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 최근에 제가 체감하는 거는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이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1대1 나누고 얘기를 수합하잖아요. 이렇게 서베이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이제 로우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공통점일지 정리하고 맞아요. 막 하잖아요. 네. 이제 제 것도 아니야. 심지어 한 1년 전쯤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건이 있었고요. 로우 데이터가 있었어요, 회사에. 이제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거를 진짜 그냥 넣고 학습시키고 돌리고 네. 여기서 쟁점 10가지를 다양한 가지를 뽑아줘. 한마디 했을 때 네. 그게 그냥 이게 제 안이 없이 저의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돌린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단 이런 게 쟁점일 것 같아. 이런 걸 이번에 다뤄야 될 것 같아. 라고 저도 이제 나름 정리를 하고 근데 투트랙으로 돌려볼까? 네. 먼저 돌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먼저 돌리지 않은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엄청 거기 확증될 것 같아요. 맞아.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생겨. 근데 일단은 제 건 제 생각대로 정리하고 돌렸죠.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진짜 여기서 약간 한 방 얻어맞는 거지. 진짜 많은 게 바뀌었고. 나는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많은 경험들이 녹아들어서 정리한 이 내용을 별 의미 얘가 없어.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진짜 일하는 시간이 준다고 느끼는 거죠. 그쵸. 진짜 많이 줄고 완전 많이 줄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진짜 꽤 오래 끙끙대렸던 시간들이 그만큼 정말 안 들어요. 그리고 뭐 그것도 있고 이를테면 뭐 키워드 뽑고 하는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뭐 막 래퍼가서 찾고 이제 이것이 그냥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거의 막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일의 목적 뭐 내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수행하는 내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AI에 대한 생각을 그냥 좀 더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하우가 근데 이게 일하는 것도 바꾸겠구나 앞으로 정말 많은 게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같이 해나가는 요즘이에요. 근데 그게 정욱님만 회사에서 유독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AI 프렌들리해져서 회사 전반적인 구조나 뭐 속도 같은 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뭐 저는 오히려 개발자들이나 진짜 제대로 쓰는 분에 비하면 더 느릴 테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회사에 내 쉐어링이 있었어요. 데이터브릭스라는 그 데이터 이렇게 추출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뭐 이렇게 BI 분들이 쓰시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기능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게 진짜 와우였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의 로우 데이터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고요. 챗봇이 이제 미팅이 하나 채팅할 수 있는 채팅창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R 이런 명령을 통해서 쿼리를 입력하고 뽑아야 될 데이터를 말로 이제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어로 파이썬 안 쓰고 그냥 안 쓰고. 그러니까 와 제가 왜냐면 이게 HR에서도 피플 애널리틱스 쪽 가면은 이걸 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됐거든요. HR 하시는 분들도 이걸 이제 데이터랑 끙끙 알면서 막 하는 분들이 전 되게 멋있어 보였고 저도 공부하고 싶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잘 못했던 영역이야. 이제 그렇게 막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을. 근데 이게 뭐지? 할 의미가 굉장히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리뷰를 최근 1개월 동안 뭐 어느 정도 돌렸던 고객 몇 뽑아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어로 주면 뽑아줘요. 난리 났겠구나.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한참 데이터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한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이 직업에. 맞아요. 이제는 있을까? 없죠. 뭘 해야 될까? 저는 지금 저 그 프로그램 같이 저 만든 서비스 같이 만든 개발자분이 그 개발자 혼자 그리고 한 명 3명에서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본인이 코딩을 안 하십니다. 맞아. 네. 챗GPT한테 코딩을 맡기고 맞아요. 본인은 계속 수정만 하십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은 개발자를 절대로 시킬 수 없다. 라고 거의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일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옛날같이 일을 시켜도 안 될 거고 옛날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제 도태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주니어들 중에 이렇게 이제 정님처럼 AI 써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업무 속도가 확 줄어든 이제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런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을 빨리 요약해내거나 표로 만들거나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정말 뭐 맞아. 뭐 야근을 이제 아예 야근이 확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제 딴에서의 고민도 있고 주니어들도 고민인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알고 일하는 것과 과정을 모르고 일하는 거는 그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AI가 지금 이렇게 다 해주는데 주니어들한테 그래도 엑셀로 한 땀 한 땀 로우 데이터를 보고 긍정, 부정을 발라내고 이걸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다 프로세스를 한번 타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무슨 소리야. 그냥 다 바로 그냥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 손에 흙을 정말 묻혀보게 하는 경험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이제 고민이고 제 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로우 데이터를 막 직접 만지는 게 이제 제 업무는 사실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그걸 보고를 뭐 해주거나 하면 같이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여서 사실은 정우님만큼 제가 딥하게 AI를 저는 쓰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AI 쓰는 그냥 친구들을 잘 독려하고 이제 쉐어링하게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요한 피어나 경영진들의 얘기를 이제 끌어내고 듣는 거에 이제 가깝다 보니 그거는 좀 AI가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근데 뭐 그러면 AI가 대체할 수 없어서 좋다 이거보다는 내가 근데 뭔가 저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에서 뭔가를 같이 도킹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어디서 끊어내고 뭘 어디서 내가 밸류 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는 대량의 어떤 거를 반복되는 업무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좀 반복 업무는 아니고 그 사람의 케미와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거기서 뭔가 문제점이나 이런 걸 도출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어에서 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체되지 어려운 영역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까요? 아주 부러운데요.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니어에 대한 문제는 사실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당근을 먹으면 밭을 갈아서 먹는 걸 해봐야 되지 않아 주의여서 그냥 좀 고생을 하거나 시간을 써서 야근을 하더라도 하는 거를 좀 보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고민 없이 AI를 돌리는 거와 고민을 하면서 돌리는 게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AI를 돌릴 때 AI의 답변에 그냥 쉽게 수긍하면 정말 퀄리티 낮은 것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맞아요. 중간에 우리 가정이 블랙박스잖아요. 알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명령한 걸 얘는 수행은 해. 근데 그 수행한 결과에 대한 내 판단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판단 과정이 스스로 이제 이제 나름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계속 대화하고 이거 아닌데 뭐 더 가져와 이제 이렇게 AI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진짜 단순하게 내 일 줄었다 가져가고 신나게 막 보고하고 이러면 진짜 아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판단력을 기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행 능력은 이제 진짜 다 할 거고 이제 인간이 가진 몇 가지 안 남은 게 이제 맥락 파악 능력들, 문제 발견 능력, 키예요. 뭐 이런 건데 수행 능력은 이제 AI가 할 건데 판단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저는 약간 수행을 해봐야지 판단이 된다는 건데 아까 정우님이 본인이 이제 핸드메이드로 한 것과 AI를 시켰을 때 거의 일치했다고 했죠. 저는 그게 조금 두려운 게 그렇게 몇 번 한마디로 내가 이제 구성원한테 일을 몇 번 시켰는데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오면 다 맡기게 돼. 그 인파링이 되잖아요. 몇 번 시켰는데 잘하네 이 녀석이. 그러면 이제는 판단 안 하고 그냥 쭉쭉 시키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걸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네네.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제가 AI를 신뢰하면 신뢰하는 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 큰맘 먹고 29만 원짜리 챗GPT를 결제했거든요. 그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막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했고 너무 만족하는데 딱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 언제 두 번째 무서움이 찾아오냐면 내가 이걸 이제 끊을 수 있나? 이 딥 리서치로 받는 답변의 퀄리티를 이제 내가 맛을 봐버렸는데 다시 3만 원으로 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못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불안과 두려움 차이 얘기한 적 있죠. 네. 불안은 대상이 없고 두려움 대상이 있다. 이런 거 참 멋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AI 하면서 스스로 정해본 단어가 그런 거였어요. AI를 공부하지 않을 때 불안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감정이 있고 AI를 공부하면 처음에는 즐겁다가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공포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모바일은 약간 정복의 대상이고 좀 더 유쾌한 경험이 있어요. 기술의 개발이 유쾌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도구처럼 효능감이 생기고 엑셀 생각해봐요. 옛날에 엑셀 같은 거 없었을 때 엑셀을 썼을 때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바로 긋다가 그쵸. 그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AI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그 효능감과 즐거움을 안 주고 더 공포로 다가와. 그게 저는 아까 정훈이 말한 그거 같아요. 자로 하다가 아니면은 계산기로 하던 걸 엑셀이 드래그하면 하는 거는 근데 과정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과정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얘가 뭐를 어떻게 해서 리즈닝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없고 더 대량의 정보를 넣을수록 그 리즈닝의 블랙박스가 더 많아지니까 근데 답을 맞춰.
그리고 그 추론 능력이 그때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주니어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딥리서치를 쓴 이후로는 나보다 똑똑한 애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추론 능력은 나보다 능가해. 왜냐하면은 나보다 훨씬 방대한 정보를 다 스터디한 다음에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파노라마 서비스가 5단계의 죽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짜가지고 제가 그걸 질문을 넣었다면 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파노라마에 있었던 질의응답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이거를 아직 좀 질문이 벙벙한 것 같아. 좀 더 꼼꼼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60대 타겟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빠짐없이 죽음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 질의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먼저 짜고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 질의응답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은 얘가 그거를 짜주는데 9단계로 만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넣어오고 좀 더 이렇게 빠지고 넣고 튜닝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저보다 와이드한 스터디를 단시간에 한 다음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축적된 데이터도 예를 들면 제가 초반에 이거랑 비슷한 서비스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긁어와봐.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다 스터디한 다음에 거기서 프레임워크를 다 짜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키는 거에 대한 정리를 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느 순간 내가 안 시키는 것까지의 사고가 확장돼서 얘가 해오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얘가 생각해놓은 순간이 분명히 오겠구나. 맞아요. 그때 좀 두려움이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같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유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 먹지? 만 고민하면 되는 레벨인데 쓰면 쓸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이 아니라 이미 능가했는지도 모르겠네 나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약간 실생활에서 생존 도구로 AI를 이미 사용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이거 되게 좋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허다하게 많은 AI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게 되게 좋대. 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으니까 써봐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 해결에 쓰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좋대만 있는 건데 실제 실생활에서 이게 업무랑 이제 많이 엮여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갈 수 없다고 돌아갈 수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왜요? 나는 좋은데. 나는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에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아까 불안과 달리 두려움은 이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두려움이 된 그 코어가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쓰면서 이것까지 안 해? 이거 처음엔 재밌다가 이런 것까지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왜 그런 느낌 받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제 챗GPT 3.5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저도 사실 그 추론 모델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저도 5.1을 주로 쓰는데 5.1가 좀 가면 이제 그냥 이제 공포스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대체되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는 건 없고 다만 아직 안 오는 거죠. 천천히 대체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왜냐면 비용이나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쵸. 약간 의사결정 맥락도 저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다 때려 넣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 아젠다를 찍고 아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 이런 얘기들까지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완전 동의. 그래서 5원 프로를 쓰면 그러니까 똑똑한 부하 직원이 내가 뭔가 이거 A를 해줘 그러면은 리더님 A를 이런 방향이랑 이런 방향이랑 이런 방향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하거든요 얘가. 제 질문에 대한 세부 질문이 붙어요. 세부 질문이 붙고 그 세부 질문에는 여기서 감탄하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세부 질문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생각해보고서 얘는 이런 방향, 얘는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해줘. 그럼 얘는 담배를 피러 가지도 않고 늦잠을 자지도 않고 한 10분 정도 고뇌한 후 정확하게 써주니까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근데 이제 5원 프로로 넘어가면서
그 얘가 추론한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50분 걸려. 그러니까 질문을 걸어놓고 일하는 게 이제 버릇이 됐지. 질문 걸어놓고 일하다가 좀 있으면 대답 보고 또 질문 영상 렌더링 걸듯이. 렌더링 걸듯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짧아질 거잖아. 더 점점. 짧아지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막 기다렸던 것들이.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두려움이 그건 있었어요. 29만 원짜리 쓰면서 얻은 경험치 때문에 AI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거 쓰겠네. 네, 이제 모두가 이게 또 공정과 공평하게 그쵸.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고급 모델일수록 엄청나게 지식의 돈이- 빈익빈 부익부가. 네, 이게 훨씬 더 강화되겠네.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네. 같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케빈 켈리인가 그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되게 그럴듯하게 뭐, 풀어요. 네, 다 지금 뭐 이미 그러니까 받아들인. 통제가 이제 벗어난 상태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런 미래학체 뭐 예를 들면 특이점 연대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아,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느껴졌던 것이 처음으로 좀 체감된 것 같아요. AI에 접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아까 우리 오기 전에 보내줬던 AI 영상 뭐 그런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처음에 했을 때 알파고가 두는 수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치. 아 허수를 두네요 이랬다가 결국 이제 뒤로 가니까 죄송합니다. 이세돌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인 거고 나중에 그걸 복귀했는데도 몇 개의 수는 왜 이해를 뒀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사람이 두던 그 기본적인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맞지 않게끔 두는 거인데 이해는 못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압도당한다는 느낌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압도당하는 결국 그거는 AI가 과정은 모르겠는데 결과는 얘가 항상 더 좋은 걸 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약간 기브업 해버리는 거지. AI가 한 게 더 낫겠지.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FM이란 건 존재하지만 FM대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만 모든 거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정말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FM에서 좀 더 비껴가는 필요한 일들은 아직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추론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약간 정답지에 가까운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학술적 정답지에 가까운 거지. 실생활 세계에서 이걸 하면 다 먹힌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 근데 오기는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지원을 해줬는데 제일 늦게 한 두 번째 직원이래요. 아 진짜? 네. 전 직원 중에 두 번째로 늦었대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야. 스마트폰. 이왕 하는 김에 1등 해. 했어. 꼴찌를 했어야 되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늦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엄청나네. 네, 김상원 대표님이 막 한참 이제 모바일 할 때 돈 지원해 줄 때 네. 끝까지 버티고 안 하고 싶은 거야. 뭔가 그런 심보가 있었어요. 막 김건모나 왜 신승훈 막 유명하고 이러면 나는 걔네 안 좋아해 이런 것처럼 메이저의 대세에 따르고 싶지 않은 쓸데없는 곤조가 우리에겐 있었죠. 곤조가 있었죠. 네. 마지막 끝까지 이제 버티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써보니까 편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미 대세가 넘어가 버리니까 안 쓰는 게 이상하고 그때도 이제 결국 바꿨던 이유가 팀원들이 불편하다는 거야. 네. 리더님은 왜 이제 딴 데 가서도 모바일로 다 매일 보고 회신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주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사람들이 지금은 뭐 몇 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빨리 결정하고 야, 이 사람 살인범이야, 아니야. 빨리 결정해줘. 지금 헌재 왜 이렇게 빨리 결정 안 해? 이런 것도 이제 더 빨리빨리 결정하게끔 하는 걸로 지금 호흡이 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으니까 그 빨리 결정된다라는 그 매력에서 못 헤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건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무언가가 맞아, 사람도 하긴 해. 인터넷이 예를 들면 우리가 퍼졌을 때 속도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걸리고 모바일도 심지어 시간이 걸려요. 근데 AI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 일주일 전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무엇이 공포스럽지를 따져보면 속도인 것 같아요. 그거 못 너무 참아요. 빠른 속도, 너무 빠른 업데이트, 너무 빠른 그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달이 지났을 때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1년이 2년이 걸리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적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학습되고 있잖아요. 맞아. 그게 좀 공포스러워. 네, 진짜. 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이브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진짜 좋은 무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 거고, 혼자서 일하니까 되게 얘네가 없었으면 이제 날 어떻게 일했을까 싶을 지경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샘 알버트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초소형 기업인데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맞아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꽤 대단한 기회로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AI 혁명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치. 네. 회사를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나는 안 나의 썼을 37만 원짜리 전략 비서가 생기는 이 시대여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난 이걸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쓰지 않았을 텐데. 전 지금 예를 들면은 오순티의 패키지를 오순이랑 도순이 모양을 바꾼다든지 패키지를 뭐 자연 속에 있게 둔다든지 뭐하게 둔다든지 그런 촬영을 할 때마다 A&G 부탁할 수 없으니까 그걸 고치 쓸 수 있는 AI 스튜디오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그게 꽤 돼요. 편집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컨텐츠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A&G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양가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평가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슈도 그렇고 평가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디폴트 값인 거죠. 불안전하고 되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붙이고 테크닉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평가를 그냥 AI에다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변수만 넣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 내지는 장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는 근황을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저의 또 완전 단 얘기를 이어간 다음에 해도 돼요. 뭐 굳이 뭐. 왜냐하면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결론은 그러니까 AI 많이 연결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평가는 그냥 조직의 메시지다라는 거 생각해요. 조직의 메시지다. 그 조직의 메시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AI로 하고 모든 걸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제가 약간 평가에서 좋은 비유라고 생각돼서 약간 미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많은 조직에서 평가에 있어서 딜레마가 이제 있어요. 뭐냐면 야구 비유를 좀 드는데요. 잘 맞은 아웃이 있잖아요. 잘 쳤어. 근데 아웃됐어. 근데 빗 맞은 안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조직들이 나름 그 철학이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건 안타야. 이건 아웃이야가 명확한. 그러니까 실제의 결과가 되게 명확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조직이 있고요. 데이터 드리븐 하는. 얘는 잘 쳤어. 쟤는 못 쳤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 AI가 안타랑 아웃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뭔가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영업 쪽은 좀 더 그렇죠. 영업 쪽은 좀 더 실적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약속한 플레이를 했는가?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작전을 수행했는가? 그것이 만약 아웃이라 하더라도 이걸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AI가 알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니볼 영화가 그거랑 그렇지. 비슷한 영화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야구는 아시겠지만 최대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일은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하지만 어렵다라고 말지 저는 안 된다고는 안 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근데 어렵긴 하다. 그리고 조직의 메시지가 의외로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해야 될 플레이가 좀 바뀌어요. 그 맥락이 있고요. 그거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평가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캘리브레이션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예를 들면 리더가 기대한 바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주위에 있는 피어가 또 이렇게 봐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야를 합쳐서 어쨌든 우리가 종합 결론을 내는 건데 그 과정에
AI가 참여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걸 거둘 거다. 최근에 저희 이제 그 개발 있죠. GitHub 주소를 이제 던지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갖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GitHub에 뭐 이걸 예를 들면 리뷰에 대한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시보도하는 기능들이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엄청 거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누군가 바라봤어야 됐다면 이제 뭐 이만큼 또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된다. 하지만 판단의 영역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게 평가가 네이버는 피리뷰, C리뷰라고 해서 피리뷰는 이제 퍼포먼스 리뷰고 C는 이제 코워크이거든요. 이 두 개의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피리뷰는 사실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내가 뭐 목표한 바가 뭐 이랬는데 뭐 달성을 했다 안 했다. 그걸 본인이 이제 쓰고 내가 이런 걸 했어라고 쓰는 거고 C리뷰는 당연히 이제 동료들이 그리고 뭐 상사 밑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360도로 받는 건데. C리뷰의 그 뭐 정합성 문제는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C리뷰는 동료들 거를 이제 제가 구성한 거 보잖아요. 진짜 심도 있게 읽어야 되는 게 그 C리뷰 자체가 저는 숨고 숨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마치 제가 우리 아이 그 통지표 성적 그걸 봤는데 뭐 이 아이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아이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엄청 까불고 말 안 들었다는 얘기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있지. 네, 곱게 써주지만 거기에 이제 함의가 있듯이 이 동료들끼리도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C리뷰를 할 때 그 함의된 게 있는 그쵸.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상사라면은 익명을 보장받아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면서 이제 나쁜 걸 써야 되는 이 서로 이제 숨고 숨기는 이제 그거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AI가 이해한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인 저도 어떤 맥락이 좀 튄다 하면은 이제 그걸 티타임을 막 이제 두루두루 해봐서 참조인 조사하듯이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데이터화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잠깐 딴 얘기로 또 빠져도 돼요? 네. 아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뭐 엑셀로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저희 네이버는 소버린 AI라는 이제 워딩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어떻게 하다가 아빠랑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흙집이었고 푸세식이었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 집 특유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장롱이 그 자개로 되어 있는 거여서 검정색의 왜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너무 그리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진만 없나 했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라이징이 하나도 안 됐네. 사진도 잘 없거니와. 근데 이제 그걸 더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AI가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는 뭐 어떻게 보면 40, 50 정도가 생산해낸 정확히는 사실 20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인 친구들이 만들어낸 생성해낸 거에 가까운 디지털화된 사실 세상은 디지털화된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런 모든 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적인 데이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여서 아까 속도에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도 사실 쇼폼 때문에 우리가 자기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거시적인 장기적 흐름에서도 저는 확증 편향성이 더 심해지겠죠. 심해지죠. 지금 극도로 심해질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근데 그거는 더 무서운 게 개구리가 왜 온도를 0.5도씩 올려서 천천히 죽듯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더 어려운. 스스로 의식적으로 균형추를 잡으려고 네. 예를 들면 내 그 알고리즘 스스로 그걸 끄는 사람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예전에 예를 들면 네이버 화면을 봤을 때 모두가 동일한 화면을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두가 개인화된 화면을 보는 것이 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맞아요. 예, 예. 전부 다 자기 거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네. 일부러 끄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인데 몇 명이 그러겠어. 맞아요. 다 불편한데. 예, 예. 그러니까 불편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맞아요. 저는 비관이 예.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대학생 때 주셨던 가르침 중에 은재야 신문을 2개를 봐야 된다. 알 것 같아. 조선일보랑 한겨레를 같이 봐야 돼. 맞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그래야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견을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러던 분이셨는데 졌는데 지금은 극우 유튜버에 열심히 보고 계셔서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양쪽을 다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러니까 AI에게 그걸 기대하는 건 어렵죠. 특히 최근의 기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젠순왕이 자랑한 것 중에 이제는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스스로 학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네. 자기네가 만든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고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확증 편향에 빠질 게 커지죠. 또 근데 한편으로 또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당뇨병과 같은 편향의 병이 있을 건데 지금 막 케이팝이 막 날리고 무슨 오늘 오다가 이제 제 지드래곤이 지금 제 알고리즘에 걸렸나 봐요. 계속 나오다가 GD가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보면은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K-컬처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를. 그래서 그냥 힙한 카페에 가도 한국 노래가 한국 가사로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한다. 내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고 떴을 때랑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우리 외국 맞아요. 나가도 너무 많고 지금 명동에 가면 외국인들이 막 그 명동 올리브영에 가면 진짜 명동 올리브영 전체 매장에 뭐 탑 3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매출의 90%가 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한데 또 그런 K컬처가 그럼 뜬 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저는 온라인 이 지금의 SNS 이 시대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한국 가수들이 뭐 미국의 어떤 콘서트에 간다던가 하는 걸 불러주지도 않고 기회비용이랑 ROI가 안 나오니까. 근데 온라인에 좀 재밌는 뭐 싸이 같은 애들의 강남 스타일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게 약간 확증 편향처럼 편향이 돼서 막 돌고 뭐 그러다가 한국 가수에 대한 뭐 알고리즘 많이 걸리니까 또 다른 거 제니도 넣어줘 보고 뭐 그랬겠죠 알고리즘이.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변방일 수 있는 제3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게 된 거여서 좋은 면도 분명히 있긴 있죠. 하죠. 근데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전체를 왜 쌀뜨물을 쌀 씻을 때 전체를 바닥까지 쓸어내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거여서 그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SF물을 보면은 대부분의 SF 소설과 영화에서는 지구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하나의 나라가 되고 우주와 이제 대결을 하든 싸우든 생존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게 되게 옛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 큰 그림이었는데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나 하는 걸 보면은 점점 더 폐쇄적인 형태로 다 이게 버블처럼 생겨서 파편화되고 각자 자기네 폐쇄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더 모이고 남은 더 배척하는 식으로 이게 더 많이 분열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느끼고 맞아. 있죠. 실제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보안관 노릇을 하다가 난 보안관 싫고 나 우리가 잘 사는 거 이외에는 우리는 관심 없어. 돼버린 순간 그 영향력이 지금 너무나 커져버리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지금 말한 AI랑 다 맞물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맞아요. 예, 다 확증 편향으로 이 거대한 지구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더 비약을 섞자면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시간까지가 되게 희소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늘 반복했었고 제국주의에 보시면 뭐 그렇잖아요. 인간을 맞아. 취급하지 않았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너무 큰 임팩트를 미친 거예요. 인류에게. 공멸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유엔 즈음에서 인간이 꿈꿨던 것 같아. 뭔가 이상향, 뭔가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함께 뭔가 실제로 그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도 망각할 들고 시기가 된 그리고 거야. 뭐든 늘 이제 쟁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2인자가 생길 때 그때 전쟁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 넘어간 건 되게 특이한 일이었고 보통 이제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나라와 이제 그 다음 딱 주자가 생길 때는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딱 그 상태인데 뭐 독일의 어떤 그런 우리 마인드셋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공멸할지도 모른다가 지금 영향을 이제 거의 이제 없으니 그쵸. 같이 합칠 이유가 없어요. 네. 뭐.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어떻게 생존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잠깐 갑자기 가면 다시 근황 얘기로 좀 갑시다. 네. 네이버는 네. 뭐 요즘은 그 생각 들어요. 이거 정욱님한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